카타르 월드컵 조별 2차 예선이 시작된 후 그 긴장감은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둘 짐을 싸게 될 팀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혼전에 혼전이 거듭되며 마지막 3차전에서 결과가 나오는 팀도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H조가 대표적으로 혼전을 치른 가운데 3차 예선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가나와의 경기 전 무엇보다도 부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또 한 번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위상이 높아졌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장할 수 있었죠. 출전 여부로 긴장감을 줬던 만큼 종횡무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아직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강력한 출전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김민재 선수도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으로서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종 1관 경기에 주도권을 쥐고 가나의 골문을 정신없이 흔들었지만 경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3대2의 팽팽한 승부를 한 만큼 선수들도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아쉬움에 잠들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을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시작 전부터 경기 외적인 요소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맨십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뿐 아니라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BBC의 한 기자는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짧게 영상에 올렸던 것이었는데요. 역시 한국이다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의 승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 외에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응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중 나이지리아의 아이니 울루세군 기자는 한국이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프리카 최종 예선에서 2차례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최종 카타르행은 가나가 따냈기 때문이었죠.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나이지리아에서는 폭동까지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월드컵에 진출했다면 나폴리의 동지들인 김민재 선수와 빅터 오시멘의 대결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아쉬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과 가나전은 시작부터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한국의 가벼운 몸놀림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우루과이전에 비해 더욱 몸이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록적으로만 봐도 한국이 훨씬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볼 점유율만 봐도 한국이 64%, 가나가 36%였죠. 슈팅도 유효 슈팅도 한국이 더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끝까지 끝나봐야 한다. 그 다음 포르투갈전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2대0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무조건 포르투갈전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데요. 우루과이전에서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수비를 확인했고 가나전에서는 공격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포르투갈전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다음 경기 주심이 앤서니 테일러라고 하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전적이 화려했기 때문이죠. 휘슬을 불어야 할 때 안 불고 안 불어야 할 때 레드카드까지 끄는 심판으로 유명했는데 결국 한국전에서도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권경원이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코너킥을 유도했는데 주심은 코너킥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종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순간 벤투 감독은 그라운드로 달려나가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이에 심판은 오히려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레드카드를 받았기에 다음 포르투갈 경기에서 벤치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관중석 중에서도 VIP룸에서 관람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소통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남은 기간 선수들과 감독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죠. 이 장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벤투 감독이 선수들이 레드카드를 받을까 먼저 선수를 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김영권 선수 등 다음 경기의 핵심 전력인 선수들이 강력 항의를 했고 테일러 주심이 카드를 꺼내려 주섬주섬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선수들 중 누군가의 카드를 꺼내게 뻔했기 때문에 황급히 그라운드로 나서 벤투 감독이 더 강력한 항의를 하며 나선 것이었죠.
김영권 선수의 항의가 거칠어지고 다른 선수들도 모여들어 항의하자 선수들한테 카드를 꺼내려던 모습이 포착되었죠. 분명 선수들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다음 경기 벤투 감독이 자리에 없어 힘을 주진 못하겠지만 남은 시간 더욱 끈끈한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벤투 감독의 늘 화난 듯한 모습과 고집스러운 선수 기용에 조금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 경기가 진행되고 선수들에 의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기 이전부터 한국과 대단한 인연이 있던 분이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 국가대표였고 박지성을 마크하기도 했던 선수였습니다. 포르투갈과 같은 조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으며 포르투갈은 16강에 실패하기도 했었죠. 벤투 감독은 저 경기를 끝으로 국가대표에서는 은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판진에게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경기를 마무리하는 매너는 일품급이었습니다. 강한 인상에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이라 화를 잘 낼 것 같지만 아니었는데요. 팀도 지고 레드카드도 받고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화를 낼 법도 하지만 딱 필요한 때에만 화를 내고 돌아가는 길에 가나 코치진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상대편에 먼저 악수를 청하고 토닥이는 모습이 진정 존경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결과상 졌지만 많은 요소들이 스포츠의 진정한 묘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BBC 존 베넷 기자는 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한국 대 가나를 앞두고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 밖의 아름다운 분위기. 팬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축구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기를 앞둔 상대팀의 팬들이지만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함께 응원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었죠.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위대한 게임이 나라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라며 이를 본 축구 팬들도 축구가 주는 묘미를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 선수들은 아쉬움에 그라운드에 엎드려 울기도 하고 서로를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두 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주장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가득 가진 채 선수들은 인터뷰 때마다 국민들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플레이를 보며 같이 탄식하고 골의 환호성을 즐기고 있죠. 오늘 이 순간들을 위해 지난 4년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었을 그들의 눈물과 땀에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